안녕하세요. 이지웰 로그입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숫자로 살아온 세대.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괜찮아요 라는 말을 먼저 꺼내게 되었을까요? 사실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은데도 아프다고 말하면 괜히 약해 보일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이 익숙해진 세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숫자를 말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우리는 그 숫자를 외우듯 기억합니다. 130에서 140으로 올랐다. 오늘은 다시 125로 내려갔다. 이 숫자들을 수첩에 적고 다음 진료 때까지 걱정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정작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밥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밤이 되면 왜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지, 잠들려고 누우면 왜 다리가 저리는지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참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견디는 것이 당연해졌고, 아픈 것조차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영상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몸의 신호를 다시 한번 차분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첫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편해지지 않는 이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매일 정해진 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식사 후 2알, 저녁 식사 후 3알. 가끔은 약통을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먹게 됐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약은 늘어났는데 몸은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수치는 관리되고 있다는데 아침은 여전히 힘들고 점심만 먹으면 졸리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축 처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밤에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채로 잠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약이 더 세야 하나? 또 다른 약을 먹어야 하나? 내 몸이 정말 망가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의 몸은 단순히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잘 달려온 몸입니다. 수십 년간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때로는 밤을 새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묵묵히 버텨온 몸입니다. 문제는 고장이 아니라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약은 급한 문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을 막고 혈당이 치솟는 것을 조절하고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줍니다. 하지만 흐트러진 생활의 속도, 쌓여온 피로, 잠들지 못한 밤, 불규칙한 식사, 계속된 긴장까지 모두 대신 정리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편하지 않은 겁니다. 몸은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쉴 시간이 필요했고 수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순환할 여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그건 틀려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약을 끊자거나 이것 하나면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다시 숨쉴 틈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더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순환이 느려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55세, 60세, 70세, 이 나이가 되었다고 몸이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 속도입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적응이 느려지고 배출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자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며칠이 걸립니다. 전날 과식을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며칠 동안 아프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다음 주까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치 강물이 봄에는 빠르게 흐르다가 가을이 되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몸도 계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느려진 몸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급하게 먹고 늦게 자고 계속 참아왔습니다. 30대에 하던 방식 그대로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똑같이 살려고 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이제 젊지 않으니까 나이값 하는 거지 뭐. 하지만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속도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몸을 다시 빠르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막힌 흐름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강물도 돌을 치우면 다시 흐르듯이 몸도 막힌 부분만 풀어주면 천천히라도 다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드셨다면 이 채널은 아마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루 한번 몸의 흐름을 다시 여는 작은 선택. 우리는 종종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것부터 납니다. 그건 돈이 들겠지. 그건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는 못하겠지. 지금부터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특히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 꾸준히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레 포기하게 됩니다. 나한테는 안 맞아.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하지만 55세 이후의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거창하면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한 것.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또는 저녁 식사 후 한 번.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챙겨야 하는 건 처음엔 할 수 있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둘째, 위에 부담이 없고 생활에 무리가 없는 것.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거나 일상에 지장이 생기면 그건 아무리 좋아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일주일, 한 달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아, 뭔가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막혔던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듯이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지금이 가장 편한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찾으려면 의외로 잘 안 찾아지거든요.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얼마나 좋아졌어요? 라고 묻습니다.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혈당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체중이 몇 킬로 빠졌는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검사표보다 먼저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밥 먹고 나서 예전에는 꼭 소파에 누워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설거지를 할 수 있다든지 아침에 눈 뜨는 게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람 소리에 바로 일어날 수 있다든지 저녁 7시만 되면 온몸이 무겁고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도 산책을 나갈 수 있다든지 계단을 오를 때 예전에는 중간에 꼭 멈춰 섰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든지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자주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잔다든지 소화가 안 돼서 밤마다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잠들 수 있다든지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뭐 그 정도야 별거 아니지. 원래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잖아. 하지만 바로 이런 변화들이 몸이 다시 순환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막혔던 곳이 풀리고 느려졌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채널이 전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라 살아가기 조금 편해지는 변화. 그게 쌓이면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힘들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할까로 바뀌고 거울을 볼 때 많이 늙었네가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네로 바뀌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참았다가 아니라 오늘은 편했다로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만 듣기 아까우시다면 비슷한 나이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배려이고 관심입니다. 이제는 참는 건강이 아니라 누리는 건강으로 우리는 너무 오래 참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잠을 못 자도 참고, 속이 안 좋아도 참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게 책임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직장을 위해 참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참고, 그렇게 수십 년을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를 위해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편안해지는 시간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한테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조금 일찍 자고, 조금 천천히 먹고, 조금 여유롭게 걷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누릴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소비하며 살았습니다. 무리해도 괜찮았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 버틸 수 있었고, 아파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자신의 몸을 알아가고,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을 돌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채널은 그 선택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하루 한 번 부담 없이 몸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겁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만에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작은 습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